네, 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오늘은 그 기능의학 그 카페 회원님들께서 많이 그 궁금해하시는 그 경황통, 이 목의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의 통증은 이 대부분이 나쁜 자세죠. 결국은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쳐다볼 때 고개를 이제 앞으로 숙이는 이 동작, 그죠? 요것 때문에 많은 경황통이 생깁니다. 이 머리는 두개골은 무게가 한 13파운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볼링장에서 그 공을 우리가 볼링장에서 공을 집었을 때 새끼손가락 3개 집었을 때 굉장히 무겁죠. 그죠? 이 새끼손가락 3개를 평생을 그걸 들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손이 아프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무거운 볼링공처럼 무거운 이 두개골을 이 7개의 경추뼈가 견디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은 하중이 걸리는 곳이 바로 이 C1하고 C2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가장 이 귀가 어깨선에 약간 뒤에 위치를 해 이 정상적인 자세인데 고개를 이제 앞으로 숙이게 되면은 앞으로 숙일수록 이 한 20%에서 30% 정도의 그 무게가 더 하중이 더 이 C1, C2, C3 이런 경추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고개를 턱을 올리는 자세가 아니라 턱을 뒤로 살짝 당긴다. 그리고 약간 이중턱을 만든다는 그런 기분으로 턱을 당겨주시고 이 귀에서 선을 그었을 때 어깨나 약간 뒤로 귀를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여튼 이제 이 모든 이 어깨라든지 이 경추라든지 이 모든 이 질환은 사실은 이 나쁜 자세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걸 말씀드렸지만 고개를 뒤로 당긴다, 그죠? 턱을 약간 당긴다.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어깨가 한쪽이 올라가거나, 그죠? 이것을 항상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거울을 뭐 항상 보는 건 아니니까 대다수 사람들 보면은 어깨가 높은 쪽으로 항상 통증이 있어요. 예, 나쁜 자세죠. 어깨가 올라가 있는 쪽으로 이 흉쇄 유돌근이라든지 사각근이라든지 그리고 이 삼각근 그리고 이제 승모근이라든지 뒤에 모든 근육들이 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이 타이트한 근육 때문에 이 목에서 나오는 이 신경들이죠. 목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눌리게 됩니다. 눌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사통이 생겨요. 방사통. 예. 근데 이 방사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방사통이 생기는 이유는 이 경추에서 디스크가 신경 압박을 했을 때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흉곽 탈출 증후군, 그 thoracic outlet syndrome이라고 해가지고 이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각근,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후사각근에서 빠져나오는 신경들이 이 사각근들이 굉장히 그 타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자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이 전사각근들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렇게 되면 신경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스크 증상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타이트한 그 근육 때문에 이 신경들이 눌려서 이 또 방사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MRI를 찍으셔서 MRI가 검사 시 이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나 탈출 증상에 의해서 이 신경근이 눌리는 건지 아니면은 디스크는 괜찮은데 단순히 이 전사각근 증후군, 전사각근이라든지 이 승모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타이트해서 또 방사통이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MRI 상으로도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이 바코디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손을 위로 진 방사통이 있어요. 제가 방사통 있는데 손을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통증이 사라집니다. 예, 그것은
신경근의 압박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디스크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전사각 근이 타이트해서 생기는 방사통일 경우에는 손을 뒤로 제치고 엄지손가락을 잡으세요. 엄지손가락이 이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제치고 최대한 고개를 뒤로 당겼을 때 그리고 고개를 약간 더 이쪽으로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전사각근이 굉장히 그 압박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신경 그 브레키얼 플렉서스라는 이 모든 신경이 땡기기 때문에 만약에 토라식 아울렛 신드롬 그 흉곽 그 탈출 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증상을 이 검사법을 했을 때 더 저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약에 경추의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 방사통이 있을 때는 MRI를 통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런 바코디 사인이라든지 또는 잭슨 커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픈 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이 본인이 아니면 시술자가 고개를 눌렀을 때 신경근이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더 튀어나오거든요. 더 저려요. 그럴 경우에는 디스크고 반대로 손을 뒤로 젖히고 어깨를 내리고 고개를 뒤로 제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통증이 더 심하면은 이거는 전사각근 증후군 토라식 아울렛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검사법으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가장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가 확실히 검사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은 대부분 이 팔과 손이 저리다는 증상은 신경근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어깨가 올라간 쪽이 더 아파요. 원래 어깨가 올라갔다는 것은 여기에 그 로베르 스카필라 그러니까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이 근육이 타이트해지게 되면은 어깨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승모근이 타이트할 때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 같은 쪽 이 목이 항상 아프고 당기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신경근의 증상이 아니라 근육이 타이트해서 오버유스 돼가지고 타이트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이 근육의 증상이기 때문에 풀어주게 됩니다. 자 풀어주는 방법은 손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운동은 턱을 뒤로 당겨야 돼요.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어깨는 밑으로 내립니다. 최대한 내리고 손을 약간 벌립니다. 그리고 손을 뒤로 이 상태에서 자 이쪽이 앉았죠. 턱을 당긴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자 이런 스트레칭 하게 되면은 여기 승모근이라든지 전사각근이 스트레칭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트한 근육이 이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견갑거근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어깨가 올라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 있죠. 어깨가. 그러면은 이 견갑거근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견갑거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은 같이 턱을 뒤로 당기는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개를 당기시고요. 이쪽이 어깨가 올라가 있죠. 견갑거근이 타이트하니까 반대쪽을 보고요. 45도 정도 각도로 또 밑으로 내려봅니다. 이 상태에서 턱을 당기시고 반대쪽 손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줍니다. 이 자세를 유지를 합니다. 한 10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타이트한 견갑근을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옆에 있는 전사각근 이 근육이라든지 흉쇄 유돌근 그것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똑바로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바로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턱을 항상 이렇게 당기시고 손을 뒤로 빼시고 어깨를 최대한 내리시고 그냥 그대로 요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근육들을 그죠?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과 흉쇄 유돌근 그리고 승모근을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견갑근, 러베르 스카둘라 이것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똑같이 어깨를 최대한 내리시고 손을 뒤로 당기시고 엄지손가락을 그러니까 웨이트처럼 이런 식으로 쟁반이 있다 생각하시고 뒤로 최대한 제끼시고 이게 아니라 이때는 눈을 밑으로 깔보고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대부분의 근육을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해를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제가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흉곽 탈출 증후군 전사각근이 타이트해서 이 방사통이 내려간다고 했죠. 그죠? 두 가지 커버했고요. 세 가지는 근육, 그죠? 옆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뒤에 있는 등 근육이 타이트했을 때 이 통증이 생기는데 근육에 타이트해 생기는 통증은 방사통은 없어요. 그냥 이 목의 옆 부분과 이 날개 쭉지 부분만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방사통은 없고. 하지만은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날개 쭉지 사이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어깨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통증이 이렇게 상지나 손가락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목에 있는 신경들 있죠. C1부터 T1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이 통증은 가장 운동 관절이 많은 C1과 C2 그러니까 고개를 우리가 돌린다. 이 운동의 거의 70%는 바로 두개골과 C1, C2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자가 고개를 전혀 못 돌려. 그냥 몸통을 돌려요. 몸통.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두개골, 크레니엄, C1, C2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고개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조금만 돌리면 아파요. 이 정도 돌리고 아파. 그 다음에 몸통을 돌려야 돼. 다시 한번. 고개는 살짝 돌아갈 수 있는데 더 이상 안 돌아가. 그런 경우에는 C4, 5, 6, 7의 유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거의 50%, 60%는 C1, C2에서 이루어졌다. 나머지 40%는 그 나머지 경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부분 C1하고 C2에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리면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운동이 생기고 나머지도 돌아갑니다. 여기가 이 부위가. 그렇죠? 예. 그래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C1, C2하고 이 두개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위는 괜찮고 또 이 5번하고 6번에 유착이 생겨도 돌아가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잠자는 버릇이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특히 엎드려 자는 사람들은 고개를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한 7시간, 8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못 돌리잖아요. 그것이 그 부위에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개를 돌리지 못한다는 그런 증상은 디스크 문제도 아니고 주로 그거는 이 관절의 문제입니다. 관절. 그래서 그런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천이나 타월을 준비를 하셔서 고개 이렇게 걸칩니다. 걸치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거는 턱을 항상 이렇게 당기시고요. 여기를 딱 고정을 시키시고 오른손으로 이때 환자는 목을 완전히 긴장을 풀으셔야 돼요. 그냥 내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돌릴 때 목을 감싸면 안 됩니다. 목이 굉장히 초킹이 되겠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턱하고 얼굴을 감싼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돌립니다. 손으로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밑에 걸쳐서 돌리고 좀 더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타월을 이 문제 있는 부위에 딱 걸쳐요. 걸친 상태에서 돌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 보시죠. 이쪽 부위가 문제가 있다면은 자, 맨 먼저 이렇게 십자형으로 돌리시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월로 스트레칭. 만약에 좀 더 위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타월을 그 부위에다 딱 걸치시고 왜냐하면 이 부위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해당 부위에 문제 있는 부위에 타월을 걸치시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관절의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자, 이 타월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항상 턱을 뒤로 당겨야 된다. 타월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타월을 머리 뒤에 대고 당겨주는 거예요. 뒤로.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냥 당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타월을 이용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자, 몇 가지 좀 더 우리가 이제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목의 문제는 목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 허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의 문제도 같이 생긴 겁니다. 그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척추를 보시죠. 이게 정상적인 척추입니다. 사람이 섰을 때, 앉았을 때가 아니에요. 섰을 때 우리가 허리에 전만 굴곡이 있죠. 이렇게 그죠? 두 번째로 경추에도 자 이렇게 전만 굴곡이 원래 있어요.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하게 되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앉았어요. 앉아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전만 굴곡이 깨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대는 거죠. 자동차를 탈 때든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자, 이렇게 되면은 허리가 원래 우리가 섰을 때 이 전만 굴곡이 이렇게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굴곡이 깨져서 이게 직선이 되죠. 그죠? 이 직선이 되면서 그 대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목이 앞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목이 그죠? 오래 앉는 이 증상이 왜 목이 안 좋냐면은 허리의 곡선이 자 다시 보세요. 섰을 때는 이 목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두개골이 얼굴이 앉아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 앞으로 간다고. 그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서 있을 때는 그죠? 제가 이 귀가 어깨선에 항상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앉아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자, 다시 섰을 때 허리에 이 전만 굴곡이 있으면서 그죠? 바른 자세입니다. 굴곡. 앉아 있게 되면 어떻게? 전만 굴곡이 깨지면서 고개가 당연히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목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허리에 전만 굴곡이 깨졌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허리의 곡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 목이 앞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앉았을 때 의지 않는 자세도 가능하면 여기 쿠션을 넣는다 해서 전만 굴곡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자 보세요. 이 뒤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 뒤를 건드리게 되면은 곡선이 깨져요. 그리고 허리에 여러 가지 기립근들도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레이지하게 된단 말이야. 근육이 항상 긴장이 되는데 이게 편한 자세 하게 되면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척추들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척추를 감싸는 근육들은 항상 긴장 유지를 해야 돼요. 척추를 똑바로 세워주는 근육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대게 되면은 근육이 깨진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여성분들은 다리를 꽂잖아요. 그죠? 다리를 꽂게 되면은 자 지금 제가 왼쪽 엉덩이가 이 의자를 더 누르고 있어요. 오른쪽 엉덩이는 살짝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자 다리를 꼬게 되면은 이 밑에 이 치골이 밑에 이 엉덩이 뼈가 똑바로 이렇게 딱 닿아야 되는데 다리를 꼬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서 자 척추는 본인이 스스로 똑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척추가 이렇게 돼. 이게 정상인데 그죠? 다리를 꼬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리를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꼬면 어떻게 됐어요? 이쪽. 자 왼발을 저 올리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치마를 입어도 짝짝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가.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뒤를 대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앉습니다. 의자의 앞부분에 앉는 거예요. 엉덩이를 뒤까지 깊숙하게 앉는 게 아니라 의자의 이 부위를 엉덩이를 놓습니다. 놓고 다리를 펴지 마세요. 다리를 앞으로 펴게 되면은 자연히 몸의 중심이 뒤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허리에 전만이 깨지잖아요. 다리를 뒤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앉습니다. 턱을 당기시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모니터는 바로 눈의 수평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가 낮으면은 모니터 위에다가 무슨 박스 같은 거 올리세요. 그래서 모니터를 최대한 올리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워크스테이션이 높게 되면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자판기를 두드리게 되는데 어깨가 지금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 키보드가 높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이 근육들이 또 긴장을 해요. 긴장하면 또 아프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깨는 최대한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고개는 뒤로 당기고.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 낮추셔야 돼요. 키보드를 할 때 어깨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이 자세가 되는 거죠. 자, 나쁜 자세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쁜 자세는 허리를 기댄다, 다리를 앞으로 편다, 뭐 꼰다,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을 밑으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자세죠. 목의 곡선이 벌써 깨져 있고 어깨가 지금 올라가 있죠. 그리고 손목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카팔 터널 주근까지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또 다리를 꽉기 때문에
이 장골능이 균형이 또 깨지게 되죠. 그죠? 아주 안전 자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째, 기대지 마라. 정 힘들면은 베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 딱 기대세요. 그래서 이 전만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허리 전만. 허리 전만이 되면요, 고개는 당연히 뒤로 가게끔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허리 문제라니까 목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를 뒤로 이런 식으로 전만을 유지하게 되면은 고개는 당연히 뒤로 간다니까요. 근데 허리 전만이 깨지면 어떻게 돼? 허리가 후굴이 돼. 후만이 되면은 고개는 앞으로 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목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의 문제다. 허리를 바로 세우게 되면은 고개는 뒤로 간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의자의 앞부분에 앉아라. 앞부분에. 다리는 최대한 뒤로 당긴다. 그죠? 펴는 게 아니라 당기고, 허벅지는 최대한 벌리면 안 돼요. 벌리면 여러 가지 근육들이 약해지고 골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당긴 상태에서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시냐면은 베개, 조그만 베개를 이 사이에 놓고 베개를 이렇게 조이는 그런 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실은 자, 다리를 당기고 최대한 무릎은 앞으로 조인다. 가슴은 핀다. 어깨는 낮춘다. 모니터는 바로 수평을 이루고 키보드를 할 때는 최대한 낮게 해서 어깨를 릴렉스하게.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대가 너무 높게 되면은 그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깨가 벌써 올라가고 여기는 모든 근육들이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최대한 등받이를 세워야 돼. 거의 90도 각도로 세워서 허리를 바르게 하시고 운전대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운전할 때 더 낮게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낮춰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바른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그 흉강이 있고 복강이 있고 골반강이 있어요. 골반강은 우리가 이제 그 오줌과 그 방광이라든지 여자들은 자궁이라든지 그죠? 이 복강은 우리가 위라든지 대장, 소장이든지 중요한 기관이 많이 있죠. 위라든지 이 흉강은 이 폐하고 심장, 그죠? 중요한 장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공간이 있어요. 흉강, 복강, 이 골반강. 근데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요, 흉강 자체가 좁아들어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중요한 장기가 있는 그 공간이 3분의 2로 줄어들어요. 공간이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폐라든지 심장을 누르고 있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누르기 때문에 심장이 답답해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첫 번째. 혈압이 올라가니까 두통도 생기고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또 호흡이 짧아져. 왜냐면 이게 흉강이 좁아지니까 이게 폐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짧아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심장이 혈액순환 안 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런 대사 증후군도 있지만은 우리가 흉강 자체가 나이가 들면 좁아진다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흉강도 좁아져서 폐나 심폐기능이 안 좋고 또 키도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리고 그 기능학의 그 카페 회원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 유명하시죠? 그분도 말씀하셨지만은 목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뭐 이런 운동 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디스크가 다 망가져요. 그때도 디스크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방사통이 있다 하면은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고 디스크가 일단 그 손상이 되게 되면은 이런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디스크를 바로 잡아주는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디스크가 생겼다. 일단 확진이 생겼어요. 디스크가 확실히 있다. 내가 지금. 그래서 신경이 눌린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냐면 첫째, 턱을 뒤로 당긴다. 당긴 상태에서 자, 의자에 앉아서 한번 볼까요? 턱을 당겼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최대한 이게 아니라 턱을 드는 게 아니에요. 쭉 당겨주시고 만약에 이쪽으로 방사턱이 있다. 이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났다 하면은 살짝 통증 있는 방향으로 시야를 한 30도 각도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더 땡기고 아프고. 하지만 몇 번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시 정상화가 됩니다. 정상화되면서 그런 럼네스라든지 팅글링이라든지 버닝 센세이션 같은 게 없어져요. 방사통이 없어져요. 다시 한번 턱을 뒤로 당기고 최대한 뒤로 제친 상태에서 의자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살짝 그 통증 있는 부위로 고개를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디스크가 튀어났어요. 이쪽으로 방사통이 있어요. 턱을 드는 게 아니라 턱을 뒤로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어깨를 내리시고 손은 항상 내가 위추에스 동작 하시라고 했죠.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개를 이쪽으로 돌린다. 한 10초 정도 쉬시고 또 한 번 제끼고 이게 맥킨지의 그 목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견인 이런 여러 가지 기계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견인 같은 기계는 큰 병원에 가서만 할 수가 있고, 제가 또 견인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견인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은 이 관절에 있는 인대들이 늘어나요. 그 캡슐이나 인대든지 이 인대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척추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 또 다른 인대로 인한 통증을 또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맥킨지의 목 운동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평소에 우리가 목 운동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타올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손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고개가 앞으로 간다, 그죠? 이게 나쁜 자세잖아요. 자, 앞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 부위는 꺾이잖아요. 이 두개골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가 앞으로 간다고 해서 이것까지 이게 숙여지진 않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고개를 앞으로 하게 되면은 밑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고개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수평을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거하고 더 붙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개골하고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rectus capitis, inferior superior rectus capitis라는 여러 가지 이 머슬 그룹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 머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된단 말이에요. 타이트하게 되니까 이 부위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쪽이.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빨간 게 보여요. 이 빨간 게. 이 노란색은 이제 신경근이고 이 빨간 게 바로 vertebral artery, 척추 동맥입니다. 척추 동맥이 이렇게 쫙 올라가죠. 두개골로 올라가요. 물론 이 앞에는 이제 내경 동맥이 또 있습니다. internal carotid artery. 내경 동맥은 앞에서 이 내경 동맥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그 중풍은 내경 동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혈전들이 떨어져 나가서 뇌로 올라가서 이제 막히게 되면 그게 중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이제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 내경 동맥에 있는 그 혈전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한 60%, 70%, 80% 가게 되면 그거를 뚫어줘야 되죠. 수술로 뚫어주거나 혈관을 항상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제 내경동맥이 이제 이렇게 막힌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어스컬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청진기로 의사들은 거기를 청진기로 딱 대서 소리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소리가 칙칙칙칙. 그러니까 이제 이 동맥이 내관이 이게 커야 되는데 동맥이 이게 줄어들면서 또 여러 가지 혈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슉슉슉. 우리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혈전들이 동맥 경화로 혈관 자체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혈전들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청진기를 대보면요 소리가 칙칙칙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굳이 초음파로 안 찍어봐도 그런 청진기로 확인만 해도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평소에 이제 의사들이 그 항상 체크업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 중풍은 이 심장에서 여러 가지 판막증이라든지 그죠? 그 엔도카이다리티스라든지 아니면 승모판이라든지 그죠? 삼천판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내려가서 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중풍은 이 내경동맥에 있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중대뇌 동맥, 그 미디얼 세레브럴 아터리 쪽으로 생겨가기 때문에 중대뇌 그 미디얼 세레브럴 아터리는 그 뇌의 중간 부분하고 뒷부분에 혈관의 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대뇌 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이 운동과 감각 피질 머리에 motor and sensory cortex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이 뒤쪽에 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나 이제 감각 피질 문제가 생기면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팔을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이 목에서 이 올라가는 이 경추에서 올라가는 아까는 제가 그 내경동맥을 말씀드렸잖아요. 목의 앞부분, 그죠? 또 하지만 이 목의 척추에서 직접 올라가는 동맥이 이게 vertebral artery. 그래서 척추 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척추 동맥은 이렇게 척추에 그 구멍이 있어요. 뼈에 구멍이 사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주로 그 소뇌라든지 그 중뇌 연수, 그 메듈라 아니면 pons, 그런 부위에 혈관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척추 동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소뇌에 문제가 생겨요. 소뇌는 우리가 주로 밸런스,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이 어지럽고 비틀거리고 어지럼증이 있고 밸런스를 못 잡는 사람들 소뇌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척추 동맥이 연수가 굉장히 우리 몸의 모든 그 생리 활동이 일어나는 연수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척추 동맥은 이 대뇌의 앞부분, forebrain, 이 대뇌 피질의 앞부분에 혈관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지 장애라든지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경동맥은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내경동맥은 뇌의 중간 부위와 그 다른 부분에 혈액 공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개가 이런 상태에서 항상 있게 되면요. 그 두개골 밑에 있는 근육이 긴장이 되고, 자 보세요. 여기는 그 척추 동맥이 문제가 생겨요.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압박을. 그죠? 보세요. 이 빨간 게 혈관인데 압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해부학적으로 혈관이 쭉 올라가면서 C2하고 C1 급격하게 혈관이 이 구멍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두개골로 확 꼬이면서 이 두개골 이게 이제 두개강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쪽 부위가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항상 이게 눌리고 이쪽 혈관에 굉장히 큰 장애를 이렇게 혈관이 차단돼요. 한마디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죠? 대뇌 활동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위를 바른 자세로 펴야 됩니다. 펴서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평을 그래서 충분히 이쪽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완하는 방법은 자 자세를 바르게 해서 여기를 좀 신전을 시켜주고 손으로 이 부위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위가 근육이 긴장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위를 이런 식으로 마사지. 그래서 손으로 쭉 훑어 나가시게 되면은 가장 뒤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 밑에 부분을 이쪽 마사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사지를 평소에 해주시고요. 또 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자, 이런 식으로 손을 당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근육들이 이완이 됩니다. 이완이 되면서 그 vertebral artery, 추골 동맥이 원활하게 두뇌 안에 혈액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운동을 정리를 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또 이 그 견갑거근이 항상 견갑거근은 항상 긴장하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약한 근육과 이제 항상 긴장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견갑거근과 그죠? 이 두개골 바로 밑에 있는 근육들은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근육과 이 견갑거근은 우리가 항상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목 옆에서 나가는 전사각근의 근육, 이 근육도 항상 타이트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니까 항상 저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전사각근과 흉쇄 유돌근을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견갑거근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고개를 45도 각도로 밑으로 내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목에 디스크가 있다고 확진이 된다면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목을 돌리거나 숙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서울대학교의 정성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디스크는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디스크는 안정화. 디스크가 일단 안정화되면은 거의 뭐 80% 90%의 모든 목 디스크는 저절로 좋아져요. 저절. 외과적 수술이라든지 어떤 교정이라든지 뭐 침치료 상관없이 모든 디스크는 저절로 안정화시키면은 목에다가 그런 이제 그 브레이스를 딱 붙이잖아요. 목을 항상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디스크 있는 사람들 목은 운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운동, 맥켄지 운동만 하셔야 돼요. 아까 맥켄지 운동 제가 설명드렸죠? 맥켄지 운동은 이쪽에 제가 디스크가 있는 경우 턱을 당기시고요. 고개를 최대한 뒤로 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왼쪽으로 살짝 고개를 손은 이 자세만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방사통이 더 심해질 수가 있지만 하시면 하실수록 방사통이 없어져요. 우리가 증상을 볼 때 손 저린 증상이 점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손가락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증상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증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법을 해서 손가락 끈이나 팔이 아팠던 증상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사라지고 중심으로 통증이 여기만 아픈 경우는 그거는 통증의 중심화, centralization pain. 그 centralization pain이 생긴다면 그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은 방사통이 점점 peripheralized, 그 말초성으로 점점 내려간다. 말초 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증상이 점점 악화가 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통증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흉곽을 넓히는 운동을 통해서 흉곽이 좁아지면 안 돼요. 흉곽이 좁아지게 되면은 심장이나 폐를 누르게 되고 고혈압을 일으키고 혈관이 점점 여러 가지 이제 그 카디오베스큘러 심혈관 질환이 생기면서 심장을 압박하게 되니까 심장은 더 지가 살려고 펌핑을 더 세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펌핑을 더 세게 하면 그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고혈압이 있어요. 흉곽을 지가 누르고 있잖아. 누르고 있으니까 심장이 살라고 심장이 더 펌프질을 하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혈압으로 중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자세를 교정을 해서 충분히 흉곽의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혈압이 사라져요. 심장이 훨씬 더 천천히 뛰게 되고 심장의 부담이 없어지고 또 폐도 확장이 되니까 폐활량이 늘어나요. 폐활량이 넓어지고 호흡도 굉장히 천천히 되면서 느려지게 돼요. 이렇게 심혈관 기관이 좋아지기 때문에 산소의 포화도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 목의 통증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허리의 전만의 문제다. 그죠? 허리의 전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허리가 앞으로 숙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앞으로 가잖아요, 당연히. 고기가 앞으로 가니까 여기가 근육이 긴장을 생기고 흉곽도 좁아지고, 그죠? 그리고 열 긴장이 생기니까 이 척추 동맥도 차단이 된다. 혈액 공급이 저하가 되니까 두개골로 가는 혈액 순환도 확실히 저하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골, 일리아 크레스트라고 하는데 이 장골도 항상 이 수평을 유지를 해야 되지. 이런 식이라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쪽 다리는 짧아지고 이쪽 다리는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수평. 딱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 장골이 수평인지를 봐야 되고요. 다음에는 어깨가 수평인지를 봐야 되고 또 옆으로 봤을 때 이 귀에서 내리는 선이 항상 어깨하고 중심이 마주쳐야 돼요. 제 귀하고 어깨. 그러니까 귀가 앞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자가 진단으로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내 어깨가 수평인지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깨는 항상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손은 항상 이렇게 펼치세요. 손을 앞으로 굽히게 되면요, 흉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어깨는 내리시고 손은 펴시고 턱은 당기시고, 그죠? 그리고 이 장골이 항상 수평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수평이 돼야 되고 어깨도 양쪽 어깨가 수평이 돼야 되고 옆에서 봤을 때 내 목이 이 어깨보다 앞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허리에 내가 진 전만이 허리 곡선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되고 또 목이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이 앞으로 가니까 요 이 등이 거북 등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거북등, 그죠? 거북 등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문제잖아요. 항상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허리에 전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허리가 전만이 깨지고 오히려 후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고기가 앞으로 가니까 거북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어느 뭐 흉추면 흉추, 목이 뭐 허리 그게 따로따로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다 그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좀 어떻게 준비가 좀 잘 안 돼서 제가 좀 설명을 잘 못 드렸지만은 하여튼 제가 그 동영상을 다음에 좀 더 여러 가지로 자료를 그림을 제가 컴퓨터로 해서 좀 보여드릴 그런 자료를 좀 만들고 제가 또 지금 그 파워포인트로 좀 몇 가지 또 작업을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비주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동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